저희가 꼽아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29일이었죠.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에 미제의 도전에도 값비싼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활짝 웃고 있는,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요. 자, 장 실장님한테 제가 먼저 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추가 미사일 도발이나 어떤 핵실험 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추가 도발 언제쯤 있을 것 같으신가요? 북한 스스로가 승리는 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발사했던 화성 15호를 다시 쏠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본에서 지금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 SLBM 이와 같은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핵실험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는 정확히 예단하기는 곤란하지만은 네. 제가 볼 때 지금과 같은 군사적 모험주의 도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예, 전 차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값비싼 승리라는 표현을 예전에도 종종 썼는데 이번에 또 썼거든요. 이게 우리가 돈이 많이 들였으니까 미국과 한국 이거 포기시키려면 돈 많이 내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대화 국면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 값비싼 승리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외적 행태를 예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 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성명, 이런 발표 자료에서 어떤 용어를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제 값비싼 승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좀 원칙적으로 푼다면 정치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악랄한 도전과 실현 속에서 쟁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악랄한 도전과 실현,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낸 승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 헌법과 당 규약에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이 어려움 속에서 일어났으니까 나를 믿고 충실히 따라달라. 그러니까 김정은 상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해달라. 이런 내부 결속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는 이제 뭐냐면은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가지고 제재와 압박을 상당히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화성 15라고 하는 ICBM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적 의미를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은 북한이 노리는 최고의 적은 미 제국주의입니다. 네. 이 미 제국주의에 놀아나는 허수아비 남한 정권, 아하. 요 둘을 적으로 삼아가지고 이 적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런 미사일을 지금 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 적을 타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값비싼 무기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그러면은 북한 주민 내부를 향해서 어떤 전달되는 메시지 같은 건 없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요. 제가 네. 북에서 살다 와보니 이게 네. 느낌이 뭐냐면 이게 한국하고 상당히 언어가 비슷하면서 좀 또 차이 나는 점이. 언어의 차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때는 어려웠지 하는 거를 북한에서는 그땐 바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예. 값비싸다는 뜻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내거나 노력적인 그런 공신을 했거나 네. 이런 거에서 얻어진 승리다. 예를 들면 이거 값비싼이라는 말을 또 붙이는데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게 값비싸다는 게 상당히 큼직한 그런 이게 타격을 안긴다,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이거는 뭐 국외도 국외지만은 국내적으로 주민들한테 김정은의 업적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자축하는 분위기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어제도 북한 매체에는 온갖 그 치하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자축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어, 로켓 강국 위협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두 번째로 저희가 골라본 이 장면인데요. 김정은의 이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모습하고는 살짝 다른 서재의 모습인데 이게 저희 제작진이 작가 잘못 준비한 것 같은데 그 서재에서 사인하는 장면을 보면은 책장도 있고요. 다이어리도 나오고 자, 지금 나오는 저 모습입니다. 강은하 기자한테 먼저 질문을 할게요. 네. 평소에 뿔테 안경 안 쓰잖아요. 이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뿔테를 쓰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사실 김일성이 할아버지죠. 김일성이 안경 뿔테를 쓰고 나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었고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 자신의 권위나 이런 게 워낙에 어린 나이에 집권을 하다 보니 이제 이 뿔테나 혹은 저기 지금 인민복 같은 저런 네. 의상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좀 그런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있는 책들은 한 가지 호기심인데 당연히 대통령이겠죠? 제가 이제 관계자분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저 책들이 사실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 보통 북한 책들이 저런 초록색이나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제목이나 원래 이런 게 좀 이렇게 표지에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네. 이 책은 아마 보여지는 책들이다 보니 제목 같은 걸 써놓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저 실장님께 하나 또 전 차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저렇게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서명을 한 건지 날짜를 보면은 28일경에 11월 28일경에 서명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날짜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을 좀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대외 매체에 등장하는 이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그 지도층들의 모습은 자기네가 선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과 또 이 모양, 형태 네.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사전에 다 검토해가지고 그 선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조작도 서슴지 않는 게 북한 정권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저렇게 서명하는 것이 현장 점검을 나가서 서명을 한 건지 아니면 사전에 김정은 집무실에서 서명을 한 건지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서 다른데 지금 현재 11월 28일 날 사인하고 네. 29일 날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이제 하루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정상적인 집무실에서 사인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국종 교수가 지난주 청와대를 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그 JSA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넘어온 오청성을 구조를 해냈는데요. 자, 강은하 기자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청성은 지금 뭐 일반 병실, VIP실로 옮겼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상태인지 조금 전달을 해주시죠. 무슨 한마디씩 얘기하는 것들도 지금 보도에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이미 어느 정도 의식은 다 회복을 했고, 네. 뭐 자기 TV 보고 싶은 거 보고 또 뭐 노래도 부르고 한다고 이미 다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그 오청성 병사에 대해서는 그 밖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장에 있는 뭐 간호사, 의료진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게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의 거의 전부고요. 이제 곧 이제 합참 조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정확한 내용들이 보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미 화면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국종 교수가 이 청와대를 갔을 때 의사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군복을 입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저분이 군복을 입고 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직접 왜 그랬는지 이국종 교수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한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민간 기관의 상태 표정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기관은 대한민국 세분의 해양의료원의 산하 국보 기관의 중심 예방센터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고. 자, 어쨌든 이국종 교수가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어서 오청성이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 대표님 지금 뭐 오청성을 통해서 북한 군인들의 건강이라든지 위상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애완견 같은 걸 키우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북한의 인권 같은 것들이 다시 또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상당히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은 네. 가장 심각한 것이 이 일반 주민들은 이미 전에 공급은 끊겼지만 네. 시장을 통해서 자생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먹고 사는데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역시 군인인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의 식량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에러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냥 그 탈곡을 한 그런 표. 예, 이게 도전을 안 한 표를 갖다가 그냥 부대에다 넣어놔주고, 그다음에 인민군 병사들이 아침부터 절구공이를 붙들어 놓고 이게 계속 이게 절구질 하고 있다. 이런 소리까지 들려오는 거 보니까, 이거 오청성, 뭐 애완용계는 이미 전에 반짝한 적이 있었죠. 예, 뭐 고난의 행군 직전에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김일성이가 키웠던 개를 평양 동물원에 유포하면서 거기서부터 김일성이가 개를 키웠다. 이런 것이 뭐 이렇게 뭐 일종의 유행처럼 돼가지고 뭐 좀 여유가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애완용계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워낙에 북한은 그 멍멍이를 자꾸 먹는 나라다 보니 좀 약간 좀 민감해서 저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키우는 집은 있긴 있죠. 예. 전 차장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 JSA에서 오청성 병사를 구조해낸 우리 그 장병들과 의료진을 격려를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오청성 병사를 찾아가서 지금 오청성 병사 가족도 없이 혼자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지금 살아났는데 많이 힘들고 외로울 텐데 우리 대통령이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그런 모습 기대하기 좀 어려울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이번 기순과 관련돼서 현장에서 상황 관리를 잘 해온 그 장병 일행을 직접 청와대까지 초대해가지고 저렇게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잘한 것 같다. 절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소통을 잘하신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병사를 직접 뭐 찾아간다든가 청와대에 와서 하는 것은 약간은 현 단계에서는 성격을 좀 달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제 치료에 최우선을 방점을 두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의식이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합심을 거쳐야 돼요. 아. 국정원, 경찰, 또 군 이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 쪽으로 넘어왔고 네. 또 관련된 정보는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고 예. 또 앞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는 어떻게 해주고 우리 국내에서 잘 정착해서 제2, 제3의 기순 병사를 만드는 게 좋겠는가 이런 종합적인 정책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합심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까 그 JSA 그 병사들 그 격려하듯이 그런 하려면은 최소한의 그런 절차가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그다음에는 또 기순 병사가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거든요. 네. 물론 과거와 달리 이 사람은 뭐 집중적으로 이 사격까지 받고 아주 차이점은 극적으로 있죠. 와서. 극적으로 네.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또 과거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 원수가 일개 병사 하나 넘어왔는데 네. 이거를 직접 어느 수준에서 만나고 격려해 줘야 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대통령의 그 어떤 지위에 상응하는 예우 문제하고 이 대외 활동과 관련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그냥 생명이 위독해서 어렵게 총 맞고 넘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격려해 주는 게 좋겠다. 이거는 사인 간에는 통용될 수 있겠지만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과연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하는 것은 네. 보다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약간 좀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전 차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예우라는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국정 교수도 청와대를 찾아갔을 때 대통령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호칭이 좀 남다른 것들이 엿보였는데요. 과연 이국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호칭을 했는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과 거기서도 공수부대원이셨고 그리고 저희 모두는 한때 현역군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셔서 발생하면 국민을 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민방군에 입체돼서 실제 상황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국정 교수와 관련된 JSA의 청와대 초청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강은하 기자와는 여기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상당히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화성 15라고 하는 ICBM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적 의미를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은 북한이 노리는 최고의 적은 미제국주의입니다. 네. 이 미제국주의에 놀아나는 허수아비 남한 정권 아하. 요 둘을 적으로 삼아가지고 이 적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런 미사일을 지금 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 적을 타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값비싼 무기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그러면은 북한 주민 내부를 향해서 어떤 전달되는 메시지 같은 건 없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요. 제가 네. 북에서 살다 와 보니 이게 네. 느낌이 뭐냐면 이게 한국하고 상당히 언어가 비슷하면서 좀 또 차이 나는 점이. 아, 언어의 차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때는 어려웠지 하는 거를 북한에서는 그땐 바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예, 이게 예. 값비싸다는 뜻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내거나 노력적인 그런 공신을 했거나 네. 이런 거에서 얻어진 승리다. 예를 들면 이거 값비싼이라는 말을 또 붙이는데 값비싼 대가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게 값비싸다는 게 상당히 크다만 예. 큼직한 그런 이게 타격을 안긴다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이거는 뭐 국외도 국외지만은 국내적으로 주민들한테 김정은의 업적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자축하는 분위기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어제도 북한 매체에는 온갖 그 치하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자축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어, 로켓 강국 위협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두 번째로 저희가 골라본 이 장면인데요. 김정은의 이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모습하고는 살짝 다른 서재의 모습인데 이게 저희 제작진이 작가 잘못 준비한 것 같은데 그 서재에서 사인하는 장면을 보면은 책장도 있고요. 다이어리도 나오고 자, 먼저 저희가 꼽아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29일이었죠.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에 미제의 도전에도 값비싼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활짝 웃고 있는,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요. 자, 장 실장님한테 제가 먼저 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추가 미사일 도발이나 어떤 핵실험 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추가 도발 언제쯤 있을 것 같으신가요? 북한 스스로가 승리는 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발사했던 화성 15호를 다시 쏠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본에서 지금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 SLBM 이와 같은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핵실험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는 정확히 예단하기는 곤란하지만은 네. 제가 볼 때 지금과 같은 군사적 모험주의 도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예, 전 차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값비싼 승리라는 표현을 예전에도 종종 썼는데 나오는 저 모습입니다. 강은하 기자한테 먼저 질문을 할게요. 평소에 뿔테 안경 안 쓰잖아요. 이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뿔테를 쓰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사실 김일성이 할아버지죠. 김일성이 안경 뿔테를 쓰고 나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었고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 자신의 권위나 이런 게 워낙에 어린 나이에 집권을 하다 보니 이제 이 뿔테나 혹은 저기 지금 인민복 같은 저런 의상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좀 그런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있는 책들은 한 가지 호기심인데 당연히 유명이겠죠? 제가 이제 관계자분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저 책들이 사실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 보통 북한 책들이 저런 초록색이나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제목이나 원래 이런 게 좀 이렇게 표지에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네. 이 책은 아마 보여지는 책들이다 보니 제목 같은 걸 써놓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저 실장님께 하나 또 전 차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저렇게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서명을 한 건지 날짜를 보면은 28일경에 11월 28일경에 서명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날짜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을 좀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대외 매체 이번에 또 썼거든요. 이게
우리가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미국과 한국 이거 포기시키려면 돈 많이 내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대화 국면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 값비싼 승리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외적 행태를 예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 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성명, 이런 발표 자료에서 어떤 용어를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제 값비싼 승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좀 원칙적으로 푼다면 정치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이런 다양한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악랄한 도전과 실현 속에서 쟁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악랄한 도전과 실현,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낸 승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 헌법과 당 규약에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이 어려움 속에서 일어났으니까 나를 믿고 충실히 따라달라. 그러니까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해달라. 이런 내부 결속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는 이제 뭐냐면은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가지고